일단은 RPM 117쪽 피면 되고요. 이제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건데 이거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확통에서 곧 배우게 될 함수의 개수 구하기, 그리고 물론 여기 이 공통수학 2에서도 함수의 개수 구하기는 나와요. 2 플러스 확통 하면은 이걸 배우는 이유가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첫 번째 함수에 대한 특징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는 뭐 1대1 대응이라든지 1대1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거는 일단은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간단히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부수적으로 수업 때 챙겨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7페이지를 봤을 때 첫 번째 보이는 문제가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막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정의역, 용어 정리부터 하면 됩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함수를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소개팅이에요. 소개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림이 있고 막 안에 그림이 이렇게 막 뭐 글자 이렇게 막 써져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x가 집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집합의 이름.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의미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집합, 원소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소개팅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애들. 일단 먼저 X라는 집합 안에는 여자애들을 한번 넣을 거예요. 수영.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서영, 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네들은 화살표를 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소개팅 가서 나 쟤랑 밥 먹을래 하고 이제 좀 권위가 있는 나름의 사람들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민준, 남자애들 이름을 예시로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민준, 민성, 뭐 성민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민준한테 쏘고 서영이가 성민한테 쏘고 주은이가 민성한테 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개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를 쏠 수 있는 애들이, 화살표 쏜다 이런 애들이 바로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서영, 서영, 주은 이런 애들은 다 정의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의역. 그럼 이제 얘네들 뭐예요? 얘네들은 이제 화살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역, 우리가 이제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 수영, 서영, 주은이라는 거는 집합의 원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집합으로 수영, 서영, 주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살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 민준, 민성, 그 다음에 성민 이런 애들이 공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개팅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 있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수영이가 민준한테도 쏘고 민성한테도 쏘는데 서영이가 성민한테 써. 그럼 준이는 하나도 안 썼네? 이거는 절대 안 돼. 왜냐면 화살표를 쏘는 애들은 무조건 화살표를 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살표를 쏘는 애들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의역 애들 무조건 모두 하나씩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민준, 민성 이렇게 쏘고 서영이가 성민 이렇게 쏘고 주은이가 민성, 성민 이렇게 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all and one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반대로 공역인 애들은 봐봐요. 수영이가 민준을 쏘고 서영이가 민준을 쏘고 주은이가 민준을 쐈다고 했을 때 얘네들 선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공역 애들은 선택 안 받는 애들이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역인 애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영이가 뭐 민준을 쏘고 서영이가 민준을 쏘고 주은이가 민준을 쐈어. 그러면 얘네들은 치역이 민준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함수의 정의다.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볼까요? 1이라는 정의역이 2를 썼죠. 괜찮죠? 2라는 정의역이 욕심냈네?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굳이 판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라는 정의역이 0을 써. 괜찮아. 한 개 썼고, B라는 정의역이 0을 써. 괜찮고, 하나 썼고, 하나 썼고. 그럼 이제 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X라는 정의역은 이거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정의역은 A, B, C, D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은 그냥 Y 전체예요. 그러니까 화살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0, 1, 2. 그 다음에 치역은 0도 화살표를 받은 적이 있고 1도 화살표를 받은 이력이 있고 2도 화살표를 받은 이력이 있죠. 그래서 치역은 0, 1, 2다. 치역이랑 공역이 서로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768번. 얘는 자 모두가 다 하나씩 썼죠. 괜찮아요. 이거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공역이 될 수 있는 거는 공역은 여기서 화살표 받을 준비하는 5, 7, 8, 9, 9. 여기서 치역이라는 애는 5, 8, 9 이런 애들이 바로 치역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69번은 당연하게도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런 애들이 지금 화살표를 안 쐈기 때문에 그냥 볼 것도 없이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을 따져줄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1차 함수, 2차 함수, 함수라는 말이 들어간 거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얘도 정의역이 있는 거고 공역이 있는 거고 치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고 하죠. 자, 일단 정의역은 x값들을 의미해요. 여기서 별다른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역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x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역 또한 x에다가 뭔가를 다 대입을 했을 때 y값이 모든 걸 다 섭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역 또한 y바 y는 모든 실수. 하지만 이거 지금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정의역하고 치역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눈으로 일단 먼저 보이는 게 있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파악을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플러스 9 화면 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지점의 좌표를 파악을 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다. 그래서 이거 위로 블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3,9죠. 그리고 0,0을 지나니까 뭐 이렇게 그린다고 쳤을 때 근데 아직까지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의역은 x값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은 이때 함수값들 그러니까 y값들을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y값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봐봐요. 여기 x값들은 전체를 가지죠. 그러니까 공간적 한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게 그린 거지 사실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을 때 y값 다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9를 넘어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y값들 중에서 9를 넘어가는 것들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9 이하의 모든 것들은 다 되지만 9를 넘어가는 그 이상의 것들은 저희가 치역으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똑같이 얘는 x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y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2번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고 쫄 필요 없이 얘는 범위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f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어쨌거나 함수값이고 x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fx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더하기 2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리면 y의 절편 똑같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 범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어쨌거나 x값들은 다 언급이 됐겠고, 그 다음에 y값들은 2보다 작은 거에선 절대 생길 수가 없으니까 정의역 x바 x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2 이상이어야 되겠죠. y바 y가 2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걸 유리함수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배울 테지만 일단 중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가 양수인 반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고, 얘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정의역 x와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절대적으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이건 좀 나중에 일단은 이렇게만 언급할게요. 0인 모든 실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채울 수가 있겠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쉬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만 뽑아낼게요. 자, 보시면요. 지금 이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774번부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이때의 치역은 1로 나오고, 0을 대입하면 치역이 0으로 나오고,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g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g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0, g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이죠. 근데 치역을 봤을 때 1 겹치고 0 겹치고 마이너스 1 겹치죠. 그래서 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다음 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2였다면 여기 마이너스 1때 치역이 2니까 이렇게 찍혔겠고요. 마이너스 1이면은 1 이렇게 찍히겠고요. 0이면 0 이렇게 찍히겠고, 1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히겠고, 2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x가 만약에 모든 실수라고 하면은, 자, x가 여기 있는 값일 때 여기 이렇게 모든 점들이 다 하나씩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의 범위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일직선상으로 점들을 촘촘하게 모아놓은 그림들을 일일이 점을 찍지 않고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함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함수,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암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x가 바로 정의역의 자리였었고, 그 다음에 y가 공역의 자리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거를 A, B, C, D, E라는 소개팅 여들을 여기다 이렇게 다 착석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y에는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건요. 그냥 어쨌거나 얘네도 함수, 얘도 함수, 얘도 함수, 얘도 함수거든요.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들이 모두가 하나씩을 써야 된다고 하는 이 규칙
규칙을 지켜줘야 돼요. 이 어떤 하나의 룰을 지켜줘야 됨과 동시에 그것들을 또 한 번만 더 분류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거는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양다리 걸치는 거 없이 이렇게. 근데 어때요? 6이 어쨌든 하나 남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1대1 함수라고 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1대1 함수. 잠깐만. 1대1 함수. 그리고 이거를 화살표를 한번 그어볼게요. 얘가 이렇게 근데 외톨이가 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이거 한 번만 복사할게요.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거를 제가 언급을 할 건데 1대1 대응이라는 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느낌. 아이고. 이런 거. 하나가 외톨이가 없게끔 숫자를 맞춰줘야 돼요. 얘 5개거든요. 얘도 5개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쏜다고 하면 얘가 바로 1대1 대응인 겁니다. 어때요? 좀 차이점이 보이시죠? 얘가 1대1 대응. 어떤 느낌이냐면 1대1 함수에서는 모두가 하나씩 쌌는데 외톨이가 하나 생긴 거고 1대1 대응에서는 외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톨이가 없다라고 하면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공역, 소개팅 화살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애들이랑 소개팅 결과물이 서로 같아야 돼. 공역이랑 결국에 화살표 맞는 애들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종류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얘는 굳이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위로 좀 살짝만 크기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죠. 항등함수는 그러니까 정의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요. 뭐 이런 애들. 1, 1, 2, 2, 3, 3, 4, 4, 5, 5 뭐 이렇게 되는 거 안 되고 그냥 1은 1을 써야 되는 거고 1을 써야 되고 3은 3을 써야 되고 4는 4를 써야 되고 5는 5를 써야 되고 이런 애들이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뭐 이런 애들이 항등함수인 거고 이렇게 올려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상수함수는 이런 애들 진짜 소개팅에 갔는데 그러니까 A, B, C, D, E라는 애들이 왔는데 여기에 차은우가 왔고 나머지들은 그냥 2, 3, 4, 5예요. 그러면 A도 당연하게도 차은우를 쏘겠고 B도 차은우 쏘겠고 C도 차은우 쏘겠고 D, E도 다 차은우를 쏘겠죠. 이런 애들이 바로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역들이 모두가 하나씩 쌌으니까 그렇게 함수의 규칙에서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이게 볼게요. 1대1 함수는 공역이랑 치역이랑 굳이 안 같아도 돼요. 외톨이가 하나 생겨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는 정의역이 모두가 하나씩 써야 된다. 그러면 얘도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얘 1대1 함수 가능. 완전 쌉 가능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1대1 함수 가능이죠. 그 다음에 얘도 1대1 함수 가능이죠. 그러니까 1이 1을 쏘고 2, 2, 3, 3, 4, 4, 5, 5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애들로 y는 x 함수가 있습니다. 정의역 1일 때 치역 1 나오고 2일 때 2 나오고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거야. 1대1 함수 오케이. 그럼 얘 봐봐요. 얘는 그리고 1대1 대응도 되겠죠. 왜? 치역이 다 그러니까 공역이 다 쓰여야 될 테니까 외톨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얘네는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일 때 정의역이 1일 때 3을 썼죠. 1일 때 2를 쏘고 3일 때 1을 쏘고 4일 때 4를 썼죠. 그러니까 얘도 y값을 3으로 쏘고 그러니까 얘도 y값 2, 얘도 y값 1, 그 다음에 얘도 y값 4를 썼죠. 이런 애들을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공역이 얘라고 하죠. 공역도 다 쓰였죠. 3, 2, 1, 4.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림으로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파악을 해봅시다. 자, 볼게요. 일단은 지금 문제를 보면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1, 2, 3, 4래요. 정의역은 보통 문자 라지 X라고 쓰고 여기다 벤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집합 1, 2, 3, 4를 갖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Y라고 보통 쓰고 일단은 화살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 1, 2, 3, 4라고 하는 애들인 겁니다. 얘네들 정의역, 얘네들 공역. 기억을 한번 이런 그림, 벤다이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표현은 화살표를 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1이면 얘가 3을 쏘죠. 2면은 2를 쏘고요. 그 다음에 3이면 1을 쏘고 그 다음에 4면은 4를 쏘죠. 어때요? 지금 정의역이 모두가 하나씩 썼다라고 하는 이 규칙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 1, 2, 3, 4인과 동시에 치역도 1, 2, 3, 4이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고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얘는 지금 1이 1을 썼고 2를 2가 썼고 3이 3을 썼고 4가 4를 썼죠. 이거 한 번만 그려볼까요? 다시 이렇게 그린다고 쳤을 때 얘가 1, 2, 3, 4 얘도 1, 2, 3, 4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서요. 얘가 1이 1을 쏜 거고 2가 2를 쏜 거고 3이 3을 쏜 거고 4가 4를 쏜 거죠. 어쨌거나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겠고 1대1 대응도 마찬가지겠고요. 항등함수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한 번 더 붙여넣기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디귿이에요. 1이 3을 쏘고 2가 3을 쏜 거고 3이 3을 쏜 거고 4가 3을 쏜 거죠. 이거 얘가 차은우 같은 느낌이죠. 얘네들은 항등함수, 아니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1대1 함수 될 수 없고요. 왜냐면 얘는 하나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겹쳐지지 않게 하나씩 써야 되는 게 1대1 함수인 건데 얘는 모두 다 3으로 몰렸죠. 3이랑 겹치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 보면은 1이 4를 쏘고 1이 4를 쏜다. 1이 4를 쏘고 그 다음에 2가 2를 쏘고 그 다음에 3이 1을 쏘고 4가 2를 썼다. 얘네는 언뜻 보면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2가 겹쳤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겹쳤기 때문에 1대1 함수 당연히 될 수 없고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상수함수잖아요. 이게 하나씩 썼기 때문에 아닙니다. 상수함수는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죄송해요. 일단 그래서 779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먼저 그림으로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한번 잘 알려드릴게요. 기억 한번 보세요. y는 1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모든 x값들이 y값 하나에다가 화살표를 써가지고 이러한 선들이 생긴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억은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그리고 일단 니은 같은 경우에는 y는 x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보세요. 제가
x 값이 서로 두 개로 다른데 이 점이랑 이 점이 y 값이 서로 같죠. 그러면 화살표로 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x 값이 서로 두 개인데 y 값으로 하나를 쏜 거니까 얘는 서로 겹치죠. y 값이, 그러니까 소개팅 남자들이 두 개의 화살표를 받는 거는 1대1 함수도 될 수 없고 1대1 대응도 될 수 없어요. 얘는 그냥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니은 아무것도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 y는 x. 자, 디귿. y는 x라는 거는 지금 x값 하나에 y값 한 개들이죠. 이런 애들이 바로 항등함수. x에다가 1을 넣으면 y도 1 나오고, 무조건 똑같이 정의역이랑 공역이 서로 같게 나오는 거니까 항등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 1대1 함수 될 수 있고요. 왜? x값 하나에 y값들이 무조건 한 개씩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잠깐만 뭐라는 거야? 디귿. 여기다 디귿 쓸 수 있고 1대1 함수 쓸 수 있고 1대1 대응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우리가 1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 짝대기를 이렇게 그었을 때 겹쳐지는 게 무조건 한 개면 두 개 안 돼요. 1대1 대응인 겁니다. 1대1 함수이거나 1대1 대응이에요. 1대1 함수.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나 겹치죠.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을. 리을도 한번 그려볼까요? 리을 봤을 때 얘가 지금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도 한 일자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겹쳐지는 게 무조건 한 개밖에 없죠. 겹쳐지는 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함수라고, 그러니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죠. 도저히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구분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정의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실수 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x가 실수 전체. 그 다음에 y가 실수 전체라고 되어 있죠. 자, 디귿 같은 경우 보면요. y는 x를 이렇게 그렸을 때 x값 한 개에 y값이, x값 한 개짜리가 y값 한 개로 쏘는 거죠. 겹쳐지는 게 없죠. 겹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뭐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좋은데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도저히 안 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x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면은 y도 실수 전체에다가 다 씌워야 되죠. 그러니까 치역이 공역이랑 결국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떨 때만 1대1 함수가 될 수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 애들만 있어. 양수. 이거를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y는 x로 예시를 들었을 때 지금 점들이 여기에만 찍히겠죠. 왜냐면 x가 양수만 되는 건데 y도 그럼 양수만 나올 테니까요. 그럼 점들이 여기만 찍힐 건데 근데 공역 자체는 실수 전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지. 여기 있는 이 y 값들은, 그러니까 음수인 y 값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면은 y가 곧, 그러니까 공역이 곧 치역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x도 실수 전체, y도 실수 전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는 y 값들이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가 있고 1대1 대응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합성함수는 좀 다음에 할 건데 일단은 기본 문제들 좀 풀어봅시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자, fx 1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빼야 되겠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0일 때 치역이 1이고 정의역이 1일 때 치역이 2, 정의역이 1일 때 치역이 3이죠. 근데 여기서 0이 하나 안 쓰였죠. 일단 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0, 1, 2라는 정의역이 있고 그 다음에 0, 1, 2, 3이라는
공역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공역이에요. 화살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 0이 1을 쏘게 되죠. 1이 2를 쏘고 2가 3을 쏘죠. 자, 모든 정의역들이 하나씩 쐈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함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0이 하나가 뭐 동떨어졌다고 한들 얘는 일단은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은 될 수 없어요. 왜? 얘가 지금 하나 외톨이가 생겼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겹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면은 얘는 1대1 축에 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함수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화살표 모양이었다고 하면 그냥 함수인 거지. 1대1 대응, 1대1 함수, 상수함수, 상등함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gx 한번 볼까요? 2번 gx. gx는 절대값 x다.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아직 우리는 초보니까. 0, 1, 2, 그 다음에 y는 0, 1, 2, 3. 자, 0이 0을 쏘고 1이 1을 쏘고 2가 2를 쏘죠.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 맞아요. 함수 맞고 굳이 함수 중에서 분류를 하자면 1대1 함수까지는 괜찮겠죠. 1대1 함수. 왜냐? 여기가 지금 3이 외톨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요? 3번. hx가 x제곱이다. 0, 1, 2. 0, 1, 2. 그 다음에 y도 0, 1, 2, 3. 0은 0을 쏘고 1은 1을 쏘고 2는 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x가 0일 때는 치역이 0으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0은 0이고 1을 넣으면 0이 아니니까 1로 나오겠다는 거고 i2면은 얘도 1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모든 정의역들이 화살표를 하나씩 쐈을 거고 0, 1, 1 그러니까 치역이 0하고 1로만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이지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으로 분류를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x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만약에 x가 0이면 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0이죠.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겠죠. 그래서 0, 1, 2라고 저희가 치역을 가질 수가 있겠고 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될 수 없고요. 일단 함수이기는 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794번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할 건데요. 79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원함수라고 하는 것들 들어본 적 있나요? 원함수? 2차 함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2차 함수나 아니면 뭐 3차 함수까지는 들어봤는데 원함수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그게 뭐냐면 이 원이라는 그래프는 함수에 부합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라는 거를 좌표 평면에다 이렇게 그었을 때, 자 먼저 이 점 볼게요. 이 점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죠. 근데 이 점은요. 이 점은 x값이 하나인데 y값이 두 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라는 정의역을 일단 먼저 가지고 있다고 치고 시역이 뭐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있는 x값이 만약에 a잖아요. 그럼 얘가 1을 이렇게 하나 쏜 거고요. 여기랑 여기에 있는 x값을 b라고 한번 두잖아요. 그럼 b가 이런 식으로 2랑 4한테 이렇게 뭐 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여서 모두가 하나를 썼다라는 이 규칙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는 저희가 1대1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일자로 그렸다고 했잖아요. 자, 함수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려면 이렇게 먼저 그려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겹쳐지는 게 두 개면은 이거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 다음에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 후에 우리가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면 그 함수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이 단계죠. 자, 그리고 우리 함수를 어떻게 쓰나요? 함수 글자 이렇게 쓰죠. 자, 먼저 순서. 이게 바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짝대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짝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번 한번 봅시다. 이런 보통 이렇게 생긴 건 보통 직선의 방정식이지 직선의 함수 이러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x값 하나에서만 y값들을 와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쏘는 꼴이기 때문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1, 2, 3이라는 x값이 있고 y값이 뭐 a, b, c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쏘는 꼴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대기로 그렸을 때 겹쳐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함수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해봅시다. 얘는 겹쳐지는 게 2개씩 있기 때문에 얘도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겹쳐지는 게 2개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얘는 겹쳐지는 게 하나씩이죠. 함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함수냐라고 판단을 하고 싶을 땐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하나씩 겹쳐지는데 여기서 엄청 많이 겹쳐지죠. 얘는 함수이기는 하나 1대1이든 1대1 대응이든 이런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씩 생기는데 여기서 엄청 많이 겹치죠. 얘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건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정의역이 2면은 유리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3이면 무리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2는 3. F 루트 5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3이다. 그러니까 3 빼기 루트 5 더하기 3이면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98번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F-3의 값을 구한다는 거는 결국에 여기에 있는 이 정의역 값을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x-4는 마이너스 3이고요. 따라서 x-4는 마이너스 6,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어야지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그래서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요? f2라는 거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2는 1이다. 그 다음에 f18은 여기에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18은 곧 f15랑 똑같고 정의역이 15라는 얘기인 건 x값을 또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F12라는 거를 또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F9, F6, 그 다음에 F3까지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그럼 결국엔 여기에서 F3이라는 건 여기다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얘는 2가 되겠네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연쇄적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00번.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네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서 x로의 함수, 지금 x가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대한 범위가 x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화살표를 받기 전에 애들을 공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역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뭐 이런 식으로 갖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공역도 x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볼게요.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인 거는 얘는 어떤 함수인 거냐면 1대1 함수란 얘기인 거예요. 1대1 함수.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지금 fx가 ax 플러스 b라고 나타나져 있고 이거는 어쨌거나 1차 함수를 나타내는 바인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a가 먼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시작점 있죠?
여기 x값이 제일 작겠죠. 정의역의 x값이 제일 작은 부분은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에 끝부분 정의역의 x값이 가장 크겠죠. 그때 정의역 값은 3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니까 1대1 함수이거나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공역에 쓰여져 있는 이 모든 x값들, 그러니까 물론 공역을 y값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쉬울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y값들이 이걸 다 쓰여야 된다는 거야. 아직 화살표를 받지 않는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y값이 마이너스 2겠죠. 자, 여기서 제일 큰 y값은 3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좌표를 가지고 a랑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기울기부터 구하면 됩니다. 기울기 x 증가량 5라고 봤을 때 y 증가량 5예요. 그럼 기울기는 1이고 그 다음에 y절편 모르니까 b라고 둡시다. 3,3을 대입하면 3은 3b니까 그냥 y는 x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때는 a가 1이고 b가 0이겠네요. 그럼 a, b 값이 0이니까 근데 0이 안 돼야 된다니까 기울기가 알고 보니까 음수였단 얘기인 거겠죠. f의 x는 ax 플러스 b라고 두고 a가 음수라고 쳤을 때 자 여기 x값이 제일 작아야 되겠죠. 시작점의 x값이. 그 다음에 끝점의 x값이 가장 커야 돼요. 3. 그래서 공역이라는 게 제일 큰 값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제일 y값들이 큰 거부터 시작해서 작은 걸로 끝나니까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2,3 여기는 y값이 제일 작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2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기울기 x 증가량 5 y 증가량 마이너스 5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x 에서 우리가 y절편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b 이렇게 둔 다음에 마이너스 2,3을 대입해요. 그럼 3은 2 플러스 b 따라서 b는 1이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 b가 1 a, b가 0이 아니죠. 그래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04번 한 번만 볼게요. 804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서로 같아야 된대요. 그럼 f-1,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는 3이고 f에다가 1을 대입을 했을 때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 다음에 g1이라는 건 a 더하기 b 그래서 서로 같은 거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겠죠. a 플러스 b라는 치역이 f1의 치역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1. 그래서 얘들을 서로 더했을 때 a 값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